정말 어렵다는, 이게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조차도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관 제3조가 대인배상 투 약관 5조도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거 이제 그 뭐 손해사정사들처럼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누가 물어보면 이런 정도더라라고 설명은 할 수 있게끔 좀 쉽게 제 책 발췌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리 쉽게 하기도 워낙에 어려운 거라 쉽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3조는. 에 대한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3조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원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라고 뭐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조문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보상하는 겁니다. 이 조문 가지고 대인배상원에 대해서. 그 이제 보험회사는 뭐 다 아실 거고, 피보험자가, 이것도 피보험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정말 많은 양인데 간단하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는 피보험자가 안 되겠죠. 피보험자가 안 된다는 의미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안 한다는 의미예요.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 승낙 피보험자. 4번 사용 피보험자. 5번 운전 피보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잖아요. 수익자도 기재돼 있고, 뭐 수익자를 지정하면 홍길동이고 지정 안 하면 뭐 상속인, 이렇게 보통 상속인. 자동차 보면 왜 어렵냐 하면은 이 피보험자가 기재돼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피보험자야. 구체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그래서 어려워, 자동차 보험이. 그러니까 증권에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피보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족 피보험자는 누구냐? 김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 사람의, 홍길동의 부모, 배우자, 자녀. 친족 피보험자는 뭐냐? 아까 이제 요게 친족 피보험자고, 승낙 피보험자는 이 사람한테, 김영 피보험자한테 자동차 사용을 승낙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점장님 차를 지점장님 저한테 오늘 한번 타세요. 승낙해 준 거예요. 내가 사고를 냈어. 그 경우에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고 언제 누구라도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꼭 차주만 운전해야 되는 법이 아닌 게 아니니까, 자녀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경우에 왜 이렇게 해놨느냐? 근데 피해자 보호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피해자가 생겼어. 피해자가. 내가 승낙 받았는데 조정명 차를 내가 운전하라고 승낙 받았어. 사고를 냈어요. 내가 피보험자가 안 되면 이 사람 보상을 어디서 받냐고. 그렇잖아요. 피해자 보호 때문에 사실 나온 거예요. 사용 피보험자는 누구냐? 김영 피보험자의 사용자. 사장. 제가 이제 지금 관계예요. 사장님이 내가 업무로서 잘 사용할 수가 있잖아. 회사 차를. 그죠? 그래서 사용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사고는 언제든지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로 규정을 해놓고 이 사람의 손해도 보상을 하고 피해자의 손해도 보상하고. 물론 이 경우에 이제 책임을 짐으로써 이렇게 뒤에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 보상하는 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주는 거지. 피해자한테. 결과적으로 이 사람 손해를 보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운전 피보험자는 뭐냐면 요 4명의 피보험자 군이라고 합니다. 친족 피보험자가 많으니까, 부모, 배우자, 자녀, 이 사람의 또 승낙 피보험자 많으니까 이 4사람을 위하여가 중요해요.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 4사람을 위하여.
보통 이제 김영 피보험자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친족 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을 해도 운전 피보험자가 돼요. 승낙 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을 해도 운전 피보험자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임장님한테 차를 빌렸어. 승낙 피보험자야. 나를 위해서 얘가 운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운전 피보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피보험자군이 사고가 발생해야 확정이 돼요. 예, 일반 상해보험, 생명보험은 아예 정해져 있어. 증권상에.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만 피보험자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동차 보면 그게 아니야. 많아. 물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요 사람들을 이제 보험 책이나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제 책에 나와요. 요 사람들을 예비 피보험자라고 저는 제 책에다 명명을 해놨어. 예비 피보험자 또는 잠재적 피보험자.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구체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 혼자서 사고 냈어. 이 사람은 필요 없겠죠. 피해자가 이 사람을 송구하면 그냥 보상하면 되니까 바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가 문제인 거야. 뒤에 이제 피보험자 개별 적용까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요러 해서 이 피해자를 이 차와 이 피보험 자동차가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 보험으로. 그러니까 대인 배상은 피해자 보호예요. 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호인데 결과적으로 피해자한테 보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 이건 간단해요. 보험 정권에 기재된 자동차. 뭐 02마에 뭐 2514 이렇게. 운행으로 인하여. 운행은 운전이 아니에요. 흔히 운전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쉽게. 운전이 아니고 운행입니다. 운행. 운행은 이제 내가 쉽게 말씀 제가 차주예요. 차주인데 아까 이야기한 운전 피보험자한테 야, 너 이 차 가지고 업무 봐. 일 보고 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운전한 사람은 그때 사고를 냈어. 운전한 사람은 운전 피보험자가 되죠.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보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운전 피보험자 되는데 저는 김행 피보험자잖아요. 이 경우에 운행자는 누구냐? 운행으로 인하니까 운행자 이 사람이에요. nom자자. 그래서 운행자는 내가 운행자야. 그 사람은 운전자야. 이 자별법에 대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 판도 나오죠. 요게 어떤 책임이냐? 운행자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시켰으니까. 그래서 내 손해를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 요거는 피해자의 손해입니다. 피해자의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요거 누구냐? 운행자. 운행자의 손해. 한글로 같은 손해인데 개념이 완전 틀려.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이 피해자의 손해겠죠. 내가 책임을 진 거니까. 짐으로써 입은 운행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원칙은. 근데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누구에게 청구를 해? 이 사람한테 청구해요.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별법 상법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직접 청구권을 규정을 해놨어요. 보험회사 직접 청구하도록. 원래는 이 사람한테 청구해야 되잖아. 원래는 이 사람 또는 가해 운전자, 그죠? 이 두 사람한테 아무한테 청구해도 되죠. 원래 자별법이 없는 시절에 민법만 가지고 있는 시절에서 민법 750조만 가지고 해결하던 시절에는 이 사람한테 청구해야 돼. 근데 이제 민법 시절에 이 사람도 없어.
이 사람만 청구해. 가해 운전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고 뭐 아무리 털어도 없어. 배터리야. 그럼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잖아. 그래서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직접 청구권을 만들어놨어. 자백법에. 자백법 9조인가 10조인가 있어요. 그리고 상법에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요렇게 청구했다가 요렇게 보상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가 났으니까 요렇게 청구해서 요렇게 보상하는 게 기본 이론인데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고 바로 주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뭐 돈 준 것도 없으니까 손해 본 것도 없잖아. 근데 원칙은 요런 손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게 이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의 기본 원리예요. 이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 손해를 보상하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직접 청구권 때문에 바로 줬다 바로 한 뿐이지. 그래서 이제 요 운행자란 개념을 자백법 3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운전자만 책임을 지면 운전자가 돈이 없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피해자한테. 그래서 운행자라는 개념을 도출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인배상1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자백법 3조에 의한 책임만 집니다. 대인배상 2는 법률상 이렇게 돼. 법률상 해서 자백법, 민법, 국가배상법 뭐 온갖 법률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손해배상법 3조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민법에 의한 책임 안 져요.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 안 집니다. 보험회사가. 오로지 자백법 3조만 책임을 져. 대인배상 1은. 그래서 근데 대인배상 2는 이제 모든 법률에 대한 걸 다 책임을 지니까 자백법 3조만 책임이 있으면 대인배상 1, 2를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대인배상 2는 법률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렵게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어쨌든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대인배상 1에서 책임을 지는 건 자백법 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이 손해를 운행자의 손해죠. 이 손해를 보상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의 손해가 아닌 운행자의 손해 보상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개념을 아시겠죠? 다른 사람만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오래 강의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라 해야 돼. 타인 뭐 비슷한 말로 제3자 누굽니까? 내가 아닌 거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내서 내가 다친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 가족은 다른 사람이냐?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자백법 3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대인배상 2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 자식도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요거는 이제 대인배상 2는 이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일단 대인배상 1만. 그러니까 내 와이프, 내 자식, 내 부모도 다른 사람이에요. 자백법 3조에 의하면.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안 되냐? 운행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돼. 운행자가 되면. 이제 운행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공동 운행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동 운행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지금 저하고 제 와이프가 차 하나 사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해. 그러면 제가 김영 피보험자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친족 피보험자가 되죠. 근데 그건 피보험자의 개념이고 운행자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성 용어예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오르는 홀수날은 내 차를 내가 운행하고 짝수날은 네가 운행해. 그대로 타고 다녔어. 그럼 이때는 공동 운행자가 됩니다. 부부인데. 근데 부부인데
남편만 줄기차게 1년 360을 타고 다녔어. 와이프는 한 번도 이 차의 운행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사고 나면은. 근데 옆에 동성만 했어. 애들 태우고. 이때 이 사람이 남편이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 배우자하고 자녀들이야 뭐 미성년자다. 그럼 뭐 아예 이제 운행자성을 고찰할 필요가 없고 이 배우자가 이 자백법 3조에 의한 다른 사람이 맞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야 되니까 혹은 면책시켜야 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과연 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냐? 그럼 평소에 차량 운행 경위 뭐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타고 다니고 이 여자도 업무로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탔어. 그 경우에 이제 공동 운행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 그럼 100%안 되냐? 사고는 남편이 냈는데 배우자가 옆에 타고 갔다 다쳤어. 100%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때 이제 대법원에서 비율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몇 개 있어요. 60% 책임 제한을 60%만 하는 거예요. 공동 운행자인데 이 사람이 진정 공동 운행자고 이 사람의 운행 지배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전체를 면책하기는 불합리하니까 일부만 줘라.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은 자별법 3조에 의해서 운행자 개념 가지고 다른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평소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상관없어요. 예. 이 사람이 굳이 배우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배우자가 아니라도. 그래서 저 친구인데 중고차를 돈 반반씩 보담해서 샀어. 근데 김영필 보험자는 다른 친구가 그냥 증권상에 등록해 놓은 거예요. 회사는 보험회사는 모르잖아. 김영필 보험자 이 사람이 자동차 타는 줄 알지. 근데 친구가 돈 같이 냈으니까 매일 같이 번갈아가면서 탄 거야. 그 사고가 났어. 이 경우 이 사람을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차량에 공동운행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공동운행자에 해당된다. 면책. 둘 다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 가능성이 똑같다. 5대 5다. 뭐 면책까지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책임 제한은 대폭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 공동 운행자면 면책입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고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운행의 경위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아니면 타인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백법 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운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 내가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같이 운행자인데. 물론 내부적인 관계에서 비율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차 외인한테 공동 운행자예요. AB가 차 외인이 다쳐서 이 경우에 요 두 사람은 공동 운행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청구해도 이 사람 피보험자가 된다면 이제 보상은 또 피보험자로 가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청구해도 보상을 해야 되겠죠. 자이법 3조에 의한 운행자 책임을 진다면 이 양자 중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둘 다. 그러니까 차 내부적인 관계는 누가 더 운행 지배가 크냐.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줘라. 전부 면책하기는 곤란하다. 그래도 이 사람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맞지 않느냐 이거죠. 옆에 탔으니까 운전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전부 면책하는 건 제가 봐도 안 맞지.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이런 식으로 파악한다. 운행자, 다른 사람, 보험회사는 운행자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해야 보상한다는 거죠. 요게 대인배상원의 기본 골격이고요. 대인배상 2도 똑같습니다. 뭐만 바꾸면 되냐? 요거만 바꾸면 돼. 법률상.
이 법률상 안에는 자배법, 민법, 국가배상법 뭐 다 들어갑니다. 대인배상 2에는 2는 요거만 바꾸면 돼. 요거 바꾸고 소유, 사용, 요거 운행이란 걸 소유, 사용, 관리란 걸로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뭐 구분의 실익이 있냐? 뭐 별 실익은 없어요. 단지 이제 이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운행자니까 이거는 대인배상 2 자배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놨어요.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관리하거나 사실상 하는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 이렇게 해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 요 하는 동안에 요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동안에 다른 자동차 뭐 사고 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피보험 자동차 사고 나야 되겠죠. 그러면 보상합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법률만 다르고 요 운행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 요것만 다르지. 근데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와 운행으로 인하여가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차이는 없어요. 사실상 구분의 실익도 별로 없고 구분할 이유도 없고 법원에서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걸 더 넓게 봐.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사고를 운행으로 인한 사고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2는 면책 사유만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해야 되는 거죠. 운행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넓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그건 나도 몰라. 판사도 몰라. 그냥 넓어. 근데 이 운행이 엄청 넓은 거예요. 이보다 더 넓어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건 뭐 구분할 실익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고르면 이제 대인배상 1, 2가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주로 남편이 했는데 이제 아내분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험을 이제 부부한정으로 바꾼 상태에서 아내분이 면허를 따고 그래도 이제 겁이 나니까 남편한테 운전하는 걸 봐줘. 그래서 남편이 옆에 타고 아내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딱 나면 그 경우에는 대인배상 2는 담보 배제 사유에 의해서 면책입니다. 바로 면책이고 대인배상 1은 구체적인 사고마다 고찰해야 되겠지만 100%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요. 설명이 됐습니까? 네, 같은 질문의 확장인데 만약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운전시키면 항상 부부싸움 한다. 그래서 요번에는 남편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런 걸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한 30만 원 주고 내 아내를 좀 훈련시켜줘 라고 해서 운전을 네. 가르쳐. 그렇죠. 가르쳐. 근데 그렇죠. 운전은 아내가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옆에 타서 운전 이렇게 하시고 핸들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운전 보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운전 보조자도 운행 지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행 이익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우에 전부 면책을 하지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근데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옆에 가만히 타고 있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운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우리 대법원에서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운행 지배. 이원론으로 설명하는데 운행 이익.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운행 지배가 사건 발생 전후에 그 사람이 운행 지배권을 운행 지배의 가능성만이라도 있느냐. 그 자동차에 대해서. 또 운행 이익이 있느냐. 운행 이익은 이제 대표적인 운행 이익이 뭐냐면은 친구하고 놀러 가기 위해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갔어요. 친구가. 그렇지. 호동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같이 타고 갔어. 그러면 친구 차인데 뭐 한 번도 운전해 본 적도 없고 이 운행 지배에 어떤 영향을 행사한 것도 없어 전혀. 그냥 옆에 탔을 뿐이야. 사고가 났어. 근데 그 동승자가 죽어버렸네. 친구가. 그럼 그 경우에 이 사람을 자배법 3조에 의한 다른 사람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다면 운행자가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돼. 그럼 결론적으로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경우에 어떤 게 있냐?
그 동성자는 우리 대법원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운행 이익을 향수했다 그래요.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향유했다, 뭐 향수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운행 이익이 있다는 거죠. 운행의 목적이 뭐냐? 놀러 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물론 운전자는 당연히 운행자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친구도 운행 목적, 운행 경위가 친구도 이득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운행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운행 이익만 있으면 전부 다른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니지. 아까 말한 비율적으로 고찰하는 게 비율적으로 고찰해야 된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를 자동차보험 약관에 호의 동승 감액이라는 규정으로 감액하겠다는 거예요. 감액.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같이 놀러 갔는데 운전을 안 하고 옆에 남들이 탔다. 보통 20% 정도. 이 사람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8천만 주겠다는 거죠. 근데 동승 과정 중에 또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운전자하고 같이 술 먹었어. 야, 네 운전해. 괜찮아. 안 걸릴 거야. 내 옆에 탈게. 동승자 과실이 있는 거죠. 술 먹은 사람을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운전해. 그러면은 10에서 30%가 추가가 됩니다. 이제 손해노도로 가는데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호의 동승은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무상 동승이에요. 돈 주고 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택시, 버스 돈 주고 타잖아. 그건 감액 안 해요. 운행 이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건 감액 안 해. 돈 주고 타는 거나. 근데 호의 동승은 무상 동승. 돈을 안 주고 타는 거예요. 친구 간에 친지 간에 이렇게. 그 경우에 운행 이익이 있다면 감액하겠다는 거고 운행 이익이 없다면 감액을 못 합니다. 여기에 강요, 동승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나 타기 싫은데 아가씨 꼬시려고 야 타! 안 타려고 그러면 억지로 태워서 그때는 없어. 막 납치하다시피 태웠어. 운행 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그 여자한테 무슨 운행 이익이 있어? 납치된 건데. 그렇잖아요. 그 경우에는 감액 못하고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운행 경위, 운행 목적 이런 걸 살펴야 돼요. 동승자에도 요 구체적인 운행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향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는 조사해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야 되고 동승 과정 중에 어떻게 탔느냐, 술 먹고 탔느냐, 같이 탔느냐, 운전하기 싫은 애를 억지로 운전을 시켰느냐 그런 걸 이제 살펴서 추가할 게 있으면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해야지. 반갑습니다. 해요? 언제부터 또 각자 했다고 인사해. 인사? 그냥 마이크 들었으니까 각자 그냥 얘기해. 저기서부터 해. 저기서부터. 너부터 소개해봐. 뭔 소개를 해? 아이디 바꿨잖아요. 네가- 닉네임 저- 바꿨잖아. 저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가람 돌고래로. 제 이름은 김재근이고요. 글로벌 밤의 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가 네. 물어봤어? 아이디 바꿨냐고?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인사한 다음에 저는 행복마스터입니다. 네, 최진한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선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윌리엄 이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시즌 1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시즌 2 소개야? 1편에서 했어야 되는데 1편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 그냥 하는 건데. 원래 왜? 마음대로 하는데 불만 뭐 보여. 내가 사회자잖아.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우리 내가 사회자가 5명 아니었어요? 내가 좀 전에 너 마이크 입에 대지 말라 그래서 그랬잖아. 뗐어 순간적으로. 내가 계속 보고 있다고. 계속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지금 되게 날카로워. 내가 어제 화공 강의 갖고 어쩌다 보험 설계사 시즌 2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고 어쩌다 보험 설계 전체적으로 많이 했어. 많이 볼 그건 관심 없고. 많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데 오늘 하나 걸리기만 해라 그랬는데 확 죽여버린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진짜 여기 왔거든. 굉장히 날카로운데 오늘 근데 도망가잖아. 일반인 주제 이 새끼가 빨리빨리 안 오고
야, 확실하게 일반인 컨셉으로 의상 갖춰 입고 왔네 오늘. 아니 오늘은 강의를 먼저 했는데 그 강의를 네. 먼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애가 얘거든. 일반인 굳이 주제 이게 늦었다고 이게 들어야- 들어야죠. 뭐 그냥 너 마이크 내가 들고 일- 있는 거 까먹었냐? 그러면 깨달으면 안 되겠. 우리 야, 왜 또- 늦었어? 얘기해봐. 그 오면 한 2시간이면 놀 줄 알고 5시에 출발했는데 인천에서 또 밀리는 것도 계산을 못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뭐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생. 위험한 발언했는데. 뭐 시키는 거 이상한 거 빼놓고 다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4개밖에 없는 관계로 지금 이제 저하고 이제 윌리엄은 마이크를 나눠 쓸 거니까 윌리엄이나 제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막 처리 그냥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 시즌 2 1편하고는 다르게 그 강의를 먼저 했어요. 강의를 먼저 해서 그 강의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좀 유용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강의 내용을 일단 쭉 듣고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멋대로 한번 꾸며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강의를 하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요? 오늘 여기서 그동안 보험 설계사들 대상으로 예. 강의를 많이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근데 그 보험 설계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제 건성건성 듣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건성건성 듣는 사람 알려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지금. 누가 그렇게 했지 마. 언어에 맞춰서 페이크. 그러니까 눈을 뵈니까 눈빛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배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예. 항상 좋습니다. 얘기할 땐 카메라를 보고 저희 카메라. 음. 카메라 기사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워. 난 안 나올 것 같아. 그 내가 보니까 넌 안 나올 것 같아. 그래 내가 이쪽으로 붙어 있는데 나도 잘 안 아니, 근데 나오려고.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면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저 안 보여도 돼요. 아 화면 나중에 이게 방송을 위한 아. 거니까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풀샷으로 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누가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내비도 그냥 하고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요. 오늘은 어. 목소리 참여로.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욕 먹을 거예요. 그냥 계속 중간 중간에 욕 먹지 말고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어차피 욕 한 번에 먹는데. 먹고 그러지. 좀 배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아직 나중에 저한테 보시면은 배우러 와요. 양지영 한 상황 달 정도 설명서라고 지나야지. 따로 있어요. 눈빛이 살아 있다고 느끼시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대인배상 원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강의 들으면서 질문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요?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봐. 거기서부터 해봐. 거기서부터. 아, 네. 대인 원배상 대인 배상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배상 원. 네, 대인 네. 배상 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안경이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안경? 네. 그런 경우에는 안경이 보상이 되는지. 그 예를 들어서 시력 교정용 안경의 경우는 네. 네. 사람이 네, 이거를 다친 왜 경우에만. 여쭤봤냐면은 네. 지금 이제 제가 지식인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나온 게 누군가 답변을 달아놨는데 네. 그 대인 배상에서 시력 교정령일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라고 이런 답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엉터리네요. 한 겁니다. 대물에서 배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고민해야 되고 네. 대인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좋다. 쉬운 질문과 쉬운 답변으로 산뜻한 스타트.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체계적이 됐는데? 손 좀 봤는데 주영이? 내가 오늘 좀 날카롭다. 조심해야 돼요. 우린 날카로우면 같이 그냥 날카로웠어. 조금 그 보안 내가 그냥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사 입장이나 뭐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이제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좀 첨언을 하자면 그 보상하지 않는 그 손해를 보는데 상해 약관에 보면 그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체 생체 이식이 되거나 뭐 이런 생체 완전 같은 기능을 할 경우에는 보상에 해당이 되지만 상해 보험에서도 근데 이제 안경이나 보조기 부분은 다 면책 사항이고 뭐 대인 배상 원에서도 뭐 그런 논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가요? 그건 뭐
보상을 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물건이니까. 조금 더 네. 깊이 들어가면 임플란트가 깨졌다. 임플란트는 이제 의치잖아요. 의치는 이제 자동차법 약관에 보면은 뭐 의지, 의치 하면서 이제 보상을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는 저도 사실 왜 보상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의치 분명히 의치인데, 예? 의치라고 해놓고. 근데 안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유일한 이유는 비싸니까. 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사람은 받고 근데 사례 하나 남겨놓으면 소송비용이- 줄줄이 받을 거고.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겠는데. 소송을 해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뭐 자동차 보험 수가에도 없고 지금 임플란트가 뭐 건강보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수가에도 없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주 조간 보호처리라고 그래가지고 싼 거, 의치 싼 거, 그건 보상을 합니다. 일반인 네가 지금 답변을 듣고 이해한 걸 얘기해봐. 어, 너무 어려운 질문한 거 아니에요? 쉽게 대답해. 하나만 하다. 하나만 하다. 하나만 하다. 예. 아 그리고 저기 그 사실은 그 대본을 미리 받았잖아요. 첫날 보고서 그 도대체 저는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냅뒀다가 오늘 또 봤는데 또 해석이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해석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나는 어렵다 이 손해배상이. 근데 왜 강의 들으러 안 왔냐고 이 자식아. 어? 왜 안 왔냐고 이 자식아. 댓글 많이 달리겠다. 9만 좀 못 내라고. 윌리엄 팬이 얼마나 많은데. 윌리엄 뭐 펜? 이씨. 해보자는 거냐 지금? 일단 뭐 그렇고 다음 질문 하세요. 네, 하나만 더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나면은 사람들 대부분 뭐 목을 잡고 내린다거나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병원을 갔을 때 그냥 허리만 아파요. 그래서 그것만 치료를 받다가 한 일주일이라도 시간이 경과 뒤에 네, 목 부분이 좀 아픈 것 같아. 네. 네, 그랬을 때도 그 부분까지 보상이 되는지. 뭐 치료 받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된 후에 다른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인정은 안 그거는 되죠? 이제 입증 책임에 문제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허리가 아픈 게 반드시 교통사고로만 아픈 건 아니고 네. 자다가도 아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텀이 길면은 아무래도 교통사고로 허리가 아프다는 걸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본인 자신이 입증하려면 물론 이제 의사가 뭐 치료 소견을 내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웬만하면 보상을 하는데 예컨대 오늘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1년 후에 합의 안 하고 있다가 1년 후에 목이 아프다. 네. 그걸 보상하기는 힘들겠죠. 음. 보험사가. 예. 통상 며칠이라고 날짜는 없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너무 막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지나버리면 그렇죠. 또 왜냐하면 안 목이 되겠죠. 아픈 게 자다가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난번 교통사고로 과연 아픈 것이냐는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의사가 또 그 의사가 또 해주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의사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연장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후유증이 발생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기간이 있는지. 기간은 없는데 네. 근데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너무 대로 많이 지나면 또 입증을 되니까, 해야겠네요. 입증을 해야 아. 되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라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되니까. 근데 한 3년 후에 뭐 소멸시효를 이제 차치하고 네. 한 3년 후에 그때 합의했는데 뭐 후유증이 생겼다고 주장을 해. 보험사는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사고로 이번에 후유증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을 해보세요. 입증하기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예,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명확한 건 뭐 명확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 이제 무릎이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기 합의를 했는데 한 7, 8개월 후에 무릎 관절이 잘 안 움직여. 그건 입증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거는, 경우에는. 네. 근데 뭐 목이 좀 아팠는데 뭐 나중에 목이 부러졌다는 동 이거는 안 되겠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예. 질문하세요. 전 뭐 아까 강의 중에 질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인에서 아까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더 질문하고 싶었던 게 제 네. 고객 중에서 네. 돈을 받고 운전 연수를 시켜주는 분이 계세요. 일반 승용차를 아니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자기 승용차를 고객한테 네. 이제 소개를 받는 거죠. 처음에는 음. 이걸 직업으로 안 하셨는데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 그래서 영업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탈세와 뭐 온갖 편법이 다 동원된 지금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럼 편집?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 편집에 놀라운 기술. 자, 아 편집 없어 이거. 그런 거 없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야 그냥 한번 그 용돈 줄 테니까 내 와이프 운전 교습 한번 해줘. 네가 그래도 운전 잘하잖아. 뭐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게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잘 교습을 시켜주고 운전을 잘하니까 야 제가 이걸 잘해. 그래서 소개하다 보니까 뭐 용돈 좀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 차로? 그 누구 차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차? 예. 맨 피보험 처음 피보험 자동차냐? 다른 차냐? A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운전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소개가 받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차예요? 그 사람의 차. A의 사람의 소유자의 차예요? 차인데 예. B라는 사람은 운전을 이제 처음 배우려고 하는 그 인적 관계는 없고. 인적 관계 전혀 없고 다른 사람. 그럼 대인배상 원에서는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원에서 보상하는데 대인배상 2는 면책이야. 유상운송 면책이라고 해서 네. 돈을 받고 택시 운전을 뭐 마치 자가용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돈을 받고 유상운송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1회는 오늘 처음이다. 그러면 면책하기는 힘들겠죠. 반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관에 유상운송을 반복적으로 하고 했다면 이제 대인배상 2는 면책되고 대인배상 1은 유상운송 면책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대인배상 1은 보상을 하고. 기본적으로 호위동승을 제가 20%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전에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죠. 몇 번 있을 수 있는 게 옆에 탄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술을 먹었으면 방조한제가 당연히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같이 운전하게 탔는데.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죠. 얘가 술을 더 먹고 뻗어버린 거지 먼저. 음. 그래서 나는 이 차에 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경우 있을 수 됐었을 있죠. 때는 예. 이게 내가 다 나가나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이제 기준을 거꾸로 했다.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차에 탔는지도 모르고 예, 그냥 그저 뻗어서 얼마든지 그럴 친구가 수가 있어요. 실어 보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운행 호위동승이 해당이 되는. 될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술 먹고 뻗은 친구를 그 친구 집에 태워다 주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가는 길에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운행 운행 이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인의 봐야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없더라도 옆 없더라도 사람이 야 얘네 집 여기니까 어차피 가는 길에 내려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자기는 전혀 몰랐어도 어쨌든 운행 목적이 그 술 취한 친구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술 취한 가는 친구의 운행 이익이 있잖아. 그러네. 일부.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책임 제한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사건마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질문을 하는 걸 여기서 결론을 내야 하는 애매한 질문은 하지 마. 왜냐하면 뭔 말? 그건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건 좋은 질문인데. 왜냐면 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 물어본 거예요. 많아요.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실제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해서 이게 호위동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되는지 이제 안 되는지. 그거는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보니까 둘이 스타일이 비슷해. 그러니까 딱 사건, 보니까 스타일이 우리 계속 비슷해. 봐야 돼. 좀 사건마다 인상 키워. 어떻게 좀 해봐요. 다 다르고요. 어? 판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원칙만 말씀드릴 수 어쨌든. 있죠. 이해됐습니다. 다 했냐? 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강의도 길게 했는데 이건 좀 짧게 하고 치맥먹으로 가죠. 그러시죠? 너무 짧잖아 이거. 아니 좀 더 하겠지. 너무 사회자가. 너무 늦으면 또 저는 괜찮은데 또 너무 그러니까 늦게 귀가를 내가 하시니까. 보니까 시즌 1에서는 내가 이게 마술사를 많이 갈궜는데 이 메인 게스트가 마술사랑 똑같은 것 같아. 이 문제가 잘 뽑았네. 난 와서 봤는데. 내가 이 스타일이 좀 안 맞아. 좀 문제가 좀 답답하네. 근데 이거 그냥 그러니까 큰 흐름만 어차피 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흐름을 몇 가지를 잡아봐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는 내용, 강의 내용에서도 좀 빠졌고 이제 궁금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크게 하고 이제 뭐 짧게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좋은 생각. 대인원 면책 사유가 있잖아요. 인원은 면책 사유 유일한 면책 사유는 고의밖에 없어. 고의인데
그조차도 피해자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피보험자의 고의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음. 이 어차피 대인 원이 결국에 운행자 책임을 보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예,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대신에 하는 거죠. 고의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구상하죠. 그렇죠. 네, 그런 피해자한테는 걸 보상하죠. 그걸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음. 구상권을 청구를 할 때 고의 사고를 일으킨 사람 이건 고의다라는 것을 이제 보험사가 입증을 할 거 아니에요. 보험사가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인 원은 나가는 거고 입증을 했을 경우 구상을 하는데 구상했던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있죠. 그러면 네. 그 구상됐던 금액의 전체를 다 전체 100%. 전체를 다 100%. 구상을 했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런 이제 면책 사유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뭐 그거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건 없고 네. 잠깐 덧붙여도 돼요. 네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은 이제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마음껏 덧붙여도 네.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한 대로 다른 사람에 해당이 되면은 완전 무면책 보험입니다. 100%. 고의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 피해자잖아. 그럼 보상을 하고 구상하니까 나는 보상받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무면책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물론 다른 이론도 있지만 뭐 삼면책 요건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입증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대인배상원은 무조건 나간다. 다른 사람에만 해당되면.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사고가 나면 내가 혼잣말을 죽어버리는 거야. 야 최진아 저 새끼 저 죽여버리고 싶어. 말도 많고 그 몰래 가갖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죽여버리지? 내가 깜빵 가잖아. 그러니까 내 차로 밀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거 혼자 중얼거리는 건데 밀어버리고 나서 이제 사고 조사를 하는 게 보험사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잖아. 근데 블랙박스에 찍혔어. 이런 경우는 이제 제대로 걸리는 거지. 혼자 중얼. 그렇죠. 고의. 근데 그때도 말만 그랬지 실제로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러면 애매해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거야? 조심해 너. 아이 땡큐 웰컴 종신되어 있어. 저기 뭐야 그 실제로 우리가 삼면책이라 그래서 11대 중과실 중에서도 도주 무면허 뺑소니를 도주 무면허 뺑소니가 아니고 음주구나. 도주 무면허 음주에 대해서는 안 나간다.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대인 원에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죠. 예, 예. 면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원에서 심지어 제가 알기로 음주는 벌금으로 내고 하면 되는데 대인 2도 음주 면책 요건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벌금 무면허는 내고 하면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면허하고 그다음에 도주의 경우랑 음주의 경우랑 뭐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실제 사례에서 음주 운전은 지금 네. 면책금만 있고 네. 대인은 300만 원, 네. 대물은 100만 원. 네. 예, 그러면 다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음. 피해자한테 먼저 주고 네. 피보험자한테 구상하죠. 음. 예. 안 주면 안 먼저 안 주면. 주면. 그렇죠. 예. 그리고 무면허 운전은 대인배상 1은 면책이 없고요. 네. 대인배상 2는 면책입니다. 어.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네. 김행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어야 돼. 아, 그 피보험 차량을 운전한 무면허 운전자가. 네. 그러니까 무단 운전을 하게 되면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피해자 손해는 보상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 무단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별적으로 고찰을 해야 돼. 근데 사실상 실제로 아빠 차를 몰래 아들이 끌고 나가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많죠. 경우가 다 무면허인데 그런 경우가 그거는 아빠 차를 이제 아빠 승낙을 받지 않고 차를 이제 운전한 거, 네. 그거는 이제 인적 관계 때문에 무단 운전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평소에 뭐 차량 키의 보관 상태 뭐 이런 이제 무단 운전 판료소가 있거든요. 네네. 그 판료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이런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 네. 언제라도 피보험 자동차의 키를 꺼내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무단 운전자로 잘 보지 않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는 볼 수는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친족 관계가 아닌 네. 친구,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닌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와서 친구가 잠깐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잠깐 있어라 집에. 키가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운전해보자. 그런 경우는 무단 운전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무단 운전자가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운행자 승이 무단 운전자로 이전이 돼 버려요.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이 아까 이거 3조에 의한 책임이 없어지겠죠. 음. 그럼 보험사가 보상을 안 하겠죠. 네. 예, 완전 이탈되면. 그러네. 그러니까 그 경우 어떤 거냐면은 내 차를 도난? 자동차 취급업소에 맡긴 경우, 우리 어. 맡긴 경우, 내 운행자 승이 완전 이탈합니다. 또 이전에 취급업소 사장한테로 이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냐? 취급업소 사장이 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 자기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야, 이 기가 막히게 그 다음의 주제로 이제 넘어왔는데 이 자동차 보험 대인 원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책임에 관련된 소재가 넘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자동차 정비업소를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운전이에요. 대리운전도 취급업자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대리운전업자 보험에 가입하죠. 아, 네. 뭐 옛날에 뭐 회사마다 좀 명칭은 달랐지만 취급업자도 있었고 대리운전 보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리운전자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고 그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나는 옆에 타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만약에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그 차의 운전은 내가 승낙을 한 거잖아요. 승낙을 그렇죠. 했는데 이 대인 원의 기준으로 보면 승낙 운전자가 되는 거고. 그 대리운전자가 승낙 운전자가 아니라 이제 뭐 피보험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 피보험자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 경우에는 좀 틀려요. 네. 여기 대리운전업자한테로 이제 차 외인 관계와 차 외인 관계를 또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보행자가 다쳤다, 죽거나 다쳤다. 그럼 그 경우에는 이 차량 소유자도 운행자 책임을 지는데 보행자 다친 게 아니라 소유자가 다친 경우, 예. 그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이 이전돼요. 대리운전업자한테. 그래서 전액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취급업자 보험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차랑 시운전하는데 이상 없죠? 잘 고쳐줬죠? 이렇게 같이 타고 갔다가 이제 이전하기 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간단한 사고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 간단한 사고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사람이 죽거나 중상해. 후유장애가 크게 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면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손해액이 부분에서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동차 취급업자라 그래요. 취급업자에게 차량 소유자가 차를 넘겼을 경우에 이제 용역 계약이 되는 거죠. 내 차 고쳐주셔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운행자 성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또 대법원 판례 취지고 대리운전업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대리운전업자는 내가 그 차에 동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행자가. 그럼 운행 지배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잖아요. 내 차에 내가 타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한 책임은 운행자 책임을 져요. 근데 두 사람 간의 차 내부 관계도 또 누가 운행자냐, 누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냐는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내부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업자에게만 운행자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원하는 보상받을 수가 있어. 그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있어. 일종의 그 어떤 그 중복 보장이 되는 형태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요. 뭐냐면 지급 보증 문제예요. 치료비 지급 보증? 네. 예. 이 지급 보증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생명보험 설계사분들도 이걸 되게 많이 들으시니까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 자동차 사고가 나갖고 그냥 병원에 틱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보험은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돈 냈다는 걸 증명을 하면 보험사로부터 나에게 돈을 주는데 자동차 보험은 쉽게 말하면은 접수번호 하나 갖고 가는 거잖아. 그게 가능한 게 지급 보증이라는 걸 하기 때문인데 지급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요새는 좀 많아졌어요. 교통사고인데 네. 어떤 경우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병원 응급실 같은 데 사고가 나서 가면 지급 보증 거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손해사정사 시각에서 보면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인데 실제로 마치- 근데 야비하네. 마치 건강보험 안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예. 간만에 할 말이 생겼다. 그 이게 생보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기도 한데 뭐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갈 때 제가 얼핏 들은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병원이 이제 상급 병원이 있고 뭐 중급 병원이 있고 동네 병원이 있잖아요. 하급 병원이 1차, 2차, 상급 1차, 2차, 어쨌든 3차. 좋은 병원 있고 나쁜 병원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좋은 병원으로는 가는 거는 못하게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쳐가지고 그 생명보험하고는 뭐 전혀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걸 뭐 설명하긴 그렇고요. 완전 개념이 틀려요. 아까 좀 네. 전에 주영 형이 얘기한 대로 예. 지급 보증에 대한 부분을 저도 얼핏 들은 게 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비겁한? 예, 실무적으로 보험회사가 우리 고객이 운전해서 다친 피해자에 대해서 뭐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 내가 지불 보증하겠다. 내가 보험회사 대기업이니까 능력도 있고 지불 보증하겠다고 하는데 대학병원 아니라 뭐 더한 병원이라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죠 전혀. 그런데 예.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치료비 가지고 분쟁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나 당신들 보험회사하고 나 상대하기 싫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병원 경우에 측에서. 그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 2주에 한 번씩 청구를 해요. 2주에 한 번씩 치료비를. 그러면은 치료비 청구서 나오면 보험사 제출해. 입금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입금하면 되니까. 나 교통사고 나서 왔는데 내가 돈 낼게. 그래도 되고 이래서 먼저 낸 다음에 다 돈 낸 청구해도 다음에 되고. 그 영수증을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설계사들한테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문가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초보자들 이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갖고 나 교통사고 때문에 왔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좋아하지 않죠. 네, 병원에서. 안 돼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야 여기서 안 된다는데 그럼 설계사가 공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들이. 그래서 고객이 그렇게 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이제 설계사가 이제 고객을 설명을 하는 건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 병원이 이 부도덕한 새끼들이다. 이게 나중에 보험 수가의 분쟁 때문에 이런 사유가 있으니 네가 거기서 치료받고 있으면 네 돈으로 내는 약간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도 그렇게 지불을 하더라도 이게 과한 의료가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 그게 뭐 비급여든 급여든 상관없이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보험회사하고 왜 병원이 분쟁이 생기냐 하면은 이제 의사가 자기 수입을 얻기 위해서 과잉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는 검사를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요즘 뭐 최근에 도수 치료 뭐 얘기 많았잖아요. 아무 의료 효과도 없는 의학적인 뭐 효과가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병원 수입이 늘겠지만 보험회사 경영이 악화되니까 그럼 불어에서 분쟁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험 이제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을 유예하고 제가 알기로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심평원에 제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은 병원이 운영하기 힘드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차라리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건강보험 안 될 일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건강보험 처리한 거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자기 부담금 보험사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회사에 급여 나간 거 보상하고 깔끔하죠 사실은. 대신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매번 그걸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처리하겠다는데 못할 이유도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보험사가 뭐 그렇게 한다든지 의사가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나 건강보험 처리할게요 하면 돼. 그러면 설계사님들한테 그 건강보험 처리하시고 영수증 자기 부담금 청구하세요.
그럼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네. 자동차 보험사와 건강 보험사의 이뭐 지들 서로 지들이 싸우는 알아서 거 하고. 지들이 알아서 할 어. 것이고. 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인배상 원에 해당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실제로 그 이론적 내용과는 별도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실무를 이제 그 실무에서 보험 설계사들이 만날 수 있는 사건 사례를 지금 제가 찝고 있는 거거든요. 강의는 앞에 했는데 우리가 강의 내용을 또 질문할 필요는 없어. 강의 내용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막 넣어줄 거니까. 할 때마다. 그냥 자막 넣어주세요. 아, 이제 적응했어. 적응했어. 쑥스러워. 마치 영업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이게 그 손해 사정사의 전문 영역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법 논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법 집행에 대한 실무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그러니까 대인 1을 가입한 거죠. 대인 2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 1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관들이 거의 무보험에 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무보험에 준해서 이제 그 되는데 대인 이런 경우에 저는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검증되진 않았어. 하지만 대인 1만 가입하면 무보험이랑 같으니까 정 돈이 없으면 대인 2까지만 가입해라. 대인 2까지만이라도 가입해라. 왜냐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커버가 되고 있다면 그 형사 책임은 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인 1은 무보험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대인 2라도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일단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니까. 뭐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중상해 사기를 일으키지 않는 한 대인배상 투 무한 배상이니까 뭐 상대 다른 사람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형사처벌은 받지 않죠.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대인 1하고 대물이 의무보험이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고 대인 2까지만 그러니까 대인 1, 대물, 대인 2까지만 가입하면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망사고 아까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제 형님 말한 대로 그것도 저도 동일한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 계약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책임만 보험만 하겠다. 저는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운전을 늘 하는 분들이 사고가 안 나지 고객님처럼 운전을 가끔 하는 분이 사고 난다고. 그래서 꼭 종합보험으로 드셔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형님이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면 사실 대인 2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자차를 제외하고는. 책임 보험이 제일 비싸지. 대인 1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책임보험이 제일 책임보험을 비싸고. 들고 나서 음. 책임보험만 그렇죠. 들고 그렇죠. 자차를 제외한 종합보험을 드는 사람과 예. 자차를 어차피 그 정도면 당연히 돈이 없으면 자차는 안 들 테니까. 근데 자차를 제외하고 드는 것도 저는 종합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험료 차이는 그럴 별로 거면 안 날걸요. 그냥 다 드는 게 낫지 않나. 자차도 돈이 많이 비싸고 아니 자차를 빼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상도 이게 뭐 5만 원, 6만 원 이상이야. 1, 2만 원도 나올 수 있으니까. 1, 뭐 2만 기본으로 원이 막 안 24제트 뭐 이런 사람 말하는 거냐 지금? 왜 자손 3천은 2만 원대 거의 2만 원대인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문제가 되겠지만.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안 받으려면 아까 우리 지임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대인 2까지는 가입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지금 강의하시면서 설계사들 협박하셨잖아요. 어떤 협박이었어요? 이 보상 안 된다고. 가족 태우면 니네 큰일 나. 뭐 이거 가족 간에는 가급적 가족 간에는 이제 반드시가 손해배상을 못 하니까 처벌 대상도 아니죠. 그거는 가입을 했는데 면책된 거하고 아예 가입 안 한 거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협박하셨잖아요. 어떤 협박?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 호의동승 뭐 이런 거 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면책상 가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그렇죠. 해당되는 문제. 대인배상 1에만. 네, 대인배상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대인배상 2에만. 그러니까 대인배상 1만 가입했을 때 이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 보상 받기 면책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게 절대 가족은 그런 보상이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전혀. 대인 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 나머지 추가적인 거는 차후에 이제 자손이나 자상이나 뭐 부수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타차 운전 특약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클리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사실상 협박을 가족이 아니고 애인을 얘기했죠. 가족까지는 면책이었고 애인은 위험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 대인 원에서 면책 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죠. 걸로 이제 그래서 협박을 이제 한 거죠. 자동차 애인이든 보험이 가족이든 상관없이. 예, 자동차 보험이 묻자고 한 얘긴데. 안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이 시간이 그러니까 아 마무리하자 분위기가. 자동차 보험이 이제 담보 종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기본 담보에도 거기에는 서로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대인 배상에서 면책되면 자손 자상으로 받으니까. 네. 예, 뭐 완전 면책돼서 한 푼도 못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덜 보완, 받는다. 보완이 되고 또 일부 덜 받을 수는 있어. 그리고 또 무보험상에 또 보완을 하잖아. 보험차에 붙이면 네. 무보험상에서 보상하니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고 보상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대인 배상 원 아까 투 네 한해서 그런 거고 네. 저희 자손 주제가 이제 대인 그래서 원투에 오늘의 관한 그러니까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자손이나 자상으로 또 내 가족 내가 보상 받으니까 문제는 없죠. 그래서 종합보험인 거야. 자동차 보험이. 예.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뭐 그럼요. 이런 오늘 네. 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다이렉트가 좋네 나쁘네 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가 뭐네 그래서 사고가 나니까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강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책임보험만 들면 이런 경우에 너에게 가장 소중한 이 사람들 다 줬대.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 맞아. 요번에는 짝수 방송이 아니니까 우리끼리가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 모시고 와서. 이게 이제 아까 강의하시던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마무리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과 나의 얘기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야. 야 일반인, 마이크 대줘요. 내 할 때. 여자친구가 네 옆에 네가 운전하는 차 옆에 탔어. 여자친구가 네 옆에 타고 이제 놀러를 가고 있어. 같이 놀러 가고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해야 되는 의무가 뭐냐? 어, 졸리지 않게 재밌게 해주기. 그렇죠. 껌을 얘기해줘야 주고. 되고 의상은 가급적이면은 뭐 치마가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미쳤나봐요 요새 왜 이래. 오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그거지. 강의를 안 들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약간 비꼬거나 딴지를 걸어보면 운행자가 운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그 동승자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옆에 여자친구가 타면 닥치고 그냥 쳐 자빠져 자는 거야. 뒷좌석에. 옆좌석에. 아니면 옆에서 뭐 과일 까주고 졸리지 않고 떠들고 뭐 놀아주고 이러면은 그 운행에 영향을 미치게 돼. 그러면 네 여자친구가 보상을 못 받고 망할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왜? 왜? 자 정확한 질문. 방송을 보십시오. 오늘 강의 이 대답이 나옵니다. 좀 뭐 명확하진 않아도 강의에 그런 게 있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과하게 네. 표현한 거. 아까 옆에, 얘기했잖아요. 옆에. 사전에 비꼬듯이 좀 표현을 한다라면 딴지를 좀 걸어보면 딴지를 건다 옆에 이제 보면. 운행자의 이득이나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석에 있을 경우에 그 관련해서 이제 이게 법정 용어와 동승- 실제 용어가 좀 비슷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동승자는 이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난폭 운전을 막 하면은 난폭 운전을 하지 마라. 과속을 하면은 정속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야 빨리 달려, 시간에서 빨리 달려. 이러면 안전운전을 촉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난폭 운전을 권유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책임 제한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승자가 그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갖다가 조작해주거나 아니면은 차선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머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놀라가지고 운전자가 핸들을 확 틀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뭐가 되냐고. 사고가 난 거죠. 옆에서 예, 그냥 갔으면은 냅두는 괜찮은데 네. 옆에서 길 알려준다고 예, 야 지금 바꿔야지 하고서 예, 운전자가 깜빡해가지고 오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옆에 차 오는 걸 못 보고 예. 박게 된 거죠. 그럼 보면서 보상하겠죠. 지문의 요지는 여자친구가 책임이 있냐 없냐. 여자친구 너 때문에 사고 났으니까 내 사고 난 거 네가 책임을 져라 이 얘기야? 내 여자친구가 누가- 다쳤어요? 안 다치고 차만
깨졌어요. 뇌물전략. 그러면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아 그럼 그 다쳤으면은 다쳤으면은 이제 그게 그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네. 뭐 감액을 할 수 있겠죠, 보험회사가. 비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지. 여자친구가 그 목 밑으로 장애가 온 거야.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자가 이제 10대 중과실 사고 차선 위반, 10대 중과실은 아니라도 차선 위반이나 과속 중에 그 10대 중과실에 해당하겠네.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어머 이런 거야. 여자친구가 어머 그래서 놀래서 처박았으니까 이건 쟤에게 과실을 좀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치? 너 그럴 거지?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없어서 자, 일단 뭐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인 1에서 해당하는 내용은 앞부분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알 것이고, 이게 영업적으로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굉장히 강의 내용이 어렵다면 어려웠고 쉽다면 쉬웠겠지만, 이제 많이 아셨던 분들도 새롭게 알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뭐 쉽다면 쉽고 뭐 어렵다면 어려운 이 강의 몇 번 어려우신 분들은 한 두어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아 이거 좀 이따 반복해서 보시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험 설계사들이 궁금한 사례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유튜브에 답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보험사 커뮤니티에 보험회사 커뮤니티가 아니지 보험 설계사 커뮤니티에 저희가 이제 올라가면 이런 내용을 질문을 달아드리면 그 질문을 취합해서 다음 방송 때 손해사정사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답변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뭐 그 정도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나 일반인? 야, 없어야 치맥 먹으러 간다. 아니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대인 1, 2를 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위가 대인원은 자배법에 의한 책임 범위를 정해놨어요. 부상,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이제 대인 2는 대인 배상 원을 초과하는 손해로 무한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범위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돈에 대인 배상 원은 돈을 한도를 만들어놨고 대인 배상 2는 금액의 한도 없이 무한으로. 범위도. 예. 범위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해놨어요. 초과 손해로. 그럼 대인 배상 1을 가입 안 하면 2는 가입 안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죠. 대인 배상 원이 없는데 2가 가입될 수는 없죠. 예. 대인 배상 원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나와. 그거야. 대인 배상 책임보험이지. 책임보험 그 아까 대인 원하고 대물 그 최소 가입 금액이 안 되면 너 다음 시간에 대인 대물 최소 금액 얼마인지 알아와 갖고 발표해 이 자식아. 알았어? 질문이 제일 난해하신 것 같아요. 자, 어쩌다 보험 설계사 시즌 2 3편 손해사정사 이선재님과 함께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대인 배상 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강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오늘 책임론 대인 배상 원 했으니까 다음에 방금까지. 대인 배상 2또 요와 같은 책임론 비슷한데 좀 다르니까 범위까지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대인 배상 2 2주 후에 다음 그러니까 지금 시즌 2 3부. 의 1편, 시즌 2의 2편은 저희들끼리 찍었고 시즌 2의 3편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 시즌 2의 4편은 또 우리 멋대로 찍을 거고 시즌 2의 5편에 우리 손해사정사 이선재님을 다시 모시고 그 10월 중순이 되겠네. 봐봐. 다음 주일 수도 있어. 그러든지. 이선재님을 모시고 이제 그 대인 배상 2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선재님이 그 우리 마술사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라서 말을 꺼내면 이게 끊기지가 않아.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보는 브라보. 걸로. 그리고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아까 강의 도중에 내 강의를 들으면 내가 써놓은 자동차 보험 관련 약관 해설집을 주겠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질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무엇인가 질문. 궁금해서 네. 우리 유튜브나 보험설계사 커뮤니티에 네. 질문하신 분 중에 예. 언젠가 한 번은 이 질문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추첨을 해가지고 우리 사은품으로 한번 줘보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책은 뭐
계속 찍으면 되니까 뭐 한 권당 얼마 하지도 않고 그래도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실 분들은 책값은 참고로 3만 원인데 와우. 얼마 안 비싸다더니 엄청 비싸. 3만 원인데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 뭐 그냥 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또 드리겠습니다. 예. 양심껏 하시라. 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네. 뭐 사람한테 막 줄 수는 없죠. 예. 그 그러니까 수량 제한이 혹시 설계사님들이나 강의를 들으시면 그렇죠. 분만 아. 준다고. 예. 질문하신 분은 설계사님들이나 추첨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벤트도 되겠네. 우리 지점 전체가 손해사정사 이선재님 강의를 들을 거야. 그러면은 그 지점에는 가서 강의하시고 그걸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좋은 이벤트, 좋은 강의도 듣고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그 해설집도 받고 뭐 이거 대박인데. 볼 사람만 신청했으면 좋겠다. 해설집을 꽂아놓는데 의미를 근데 두신 아까 분들이 본인이 그냥 이제 꼽아 놓을 사람 달라고. 아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꽂아놓고 그걸 필요할 때 보라 그랬어. 그걸 뭐 손해사정사들처럼 그걸 읽을 수는 없고 이제 필요할 때 누군가 물어보고 사건이 생기면 찾아보는 게 오히려 머리에 더 쏙쏙 들어옵니다. 예. 그건 이론이고 보통 꽂아놓고 질문은 질문대로 따로 하고. 그거 원래 올해 말부터 손해사정사 그 시험 강의를 하실 때 네. 원래 정규 과정을 개설을 하실 생각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책을 쓴 거죠. 근데 네. 그 손해사정사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라고 쓴 건 그 수험생들 수험생. 손해사정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색인처럼 책을. 찾아보기 쉽고 네. 최대한 네. 쉽게 풀어 쓰시는 그렇죠. 걸로. 전체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설계사님들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분들이니까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설계사님들이 그 책 가지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씩 찾아보면 된다. 찾아보시면 되죠. 네, 됐습니다. 그 어쩌다 보면 설계사 시즌 2 3편 맞지? 맞아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즐겁게 보셨고 재미있게 보셨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일반인도 여기 같이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한마디 해줘. 화이팅!